인사할까요? 같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셨네요? 선택하셨네요? 뭐 조금 맛배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좀 작년에 포함해서 올해까지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부류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강하고 두 번째 스타트인가요? 그죠? 선생님들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조금씩 할 텐데요. 저도 많이는 하지 않고 조금만 할게요. 원장님께서 1시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셨지만 교장 선생님이 연설을 1시간 하면 어떡해요? 정말 지겹잖아요. 막 쓰러지고 싶잖아요. 그죠? 학교 왔다가 그냥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학교 다닐 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강의에 대한 내용만 한 20분 정도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한국사라는 과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오리엔테이션은요,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한국사에 대한 과목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 이름도 적어야 되겠다. 어떤 친구들 내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네. 강의 경력은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강의 경력은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네. 한 25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은 한국사를 전공 파트는 선생님이 이제 문화사를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대부분 선생님이 대부분 뭐 정치 파트, 뭐 근현대사 파트 다 전공들이 있거든요. 자기 전공 파트가. 그래서 선생님은 문화사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강의를 하는데 문화사가 되게 내가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만큼 힘들었어요. 왜냐면 책 읽고 내가 강의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정상적으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문화사를 다시 전공을 하게 됐어요. 예. 여기는 주로 우리 책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렵죠. 한번 좀 보시면, 그죠? 문화재가 어렵죠. 되게 폭이 넓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어렵죠. 이런 것도 어렵죠. 쉬운 거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벽으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불교 되게 어렵죠. 예,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왜? 평상시에 접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 신자는 잘할 것 같아도 하나도 몰라요, 불교 신자도. 불교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불교에 가서 어떤 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불교 이론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마치는 거거든요. 불교에 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되게 쉽죠. 그죠? 절에 가서 몇 번만 보고 들으면 금방 행위를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다면 선생님 정치는 안 하셨어요? 다 했죠. 대학원 전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사 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1%라도 제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내가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선생님이 하지 않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고, 여러분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코로나 전에는 선생님 거의 주말에는 집이 없어요. 거의 지방을 돌아야 돼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대부분 답사예요. 모든 것들이 답사해야 되고 현장을 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중에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특히 일반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발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발령 나면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 첫 발령기라 보시면 돼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연차가 쌓이게 되면 이제 부서 본청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과장님, 부장님, 국장님이 아니잖아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임명하면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면 오라는 데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문아파트에 발령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근데 문아파트 발령이 났는데 가서 불교 사찰에 대한 문제를 가서 보고 오라고 자기 직계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명을 때린다면 가서 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저리다. 뭘 보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경우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제 전화번호 알려줄 텐데 선생님한테 전화해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물어볼 사람이 없지 않느냐. 선생님이 아는 선까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 사제지간으로 엮였기 때문에 어떤 그 분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내가 알려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다. 학원 수업이 끝나고 이러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생활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제가 전문 분야는 이렇게 해줄 것이다.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이 좀 필요해요. 컨택 좀 해줘. 컨택 해주죠. 가능하죠. 네, 선생님 목요일에 가서 교수님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때는 좀 여러분과 저 간에 좀 더 유대를 잘 갖게 된다면 좋은 어떤 여러분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 좀 잠깐 언급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을 한번 돌아와 볼게요.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 온 것은 이걸 보기 위한 거지 이건 아니거든, 그죠? 학문하려면 대학교 가야지, 그죠? 굳이 학문을 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사에 대한 지금 현재 시험에 대한 트렌드를 좀 우리가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이렇게 나누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이렇게 한 5개 정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총 20문제예요. 그럼 여기가 가장 많아요. 12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정치사 흐름이 되게 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다 연결돼요. 그냥 정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21세기 우리 정치를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경제도 하고 있고 문화활동도 하고 그죠? 다 하잖아요.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 어떤 정치 행위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뭐야? 이걸 다 맞히게 되면 내가 60점이 된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인데 60점이면 일단 베이스는 내가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 60점 정도는 쉽게 해서 가락은 면할 수 있다는 얘기. 40점 이하는 아니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하나 내지 2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최소한 여기가 5점에서 10점 정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경제가 되게 쉽지만 않아요. 경제.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런 거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경제예요. 쉽게 신라, 고려, 조선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물론 근현대도 포함될 수 있겠죠. 뭐 대한제국이라든가 일제강점기 경제정책 포함될 수 있겠죠. 그걸 다 포함해서 하나 내지 또 2문제 나와야 되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는? 이 시대 사람들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다 보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이익이 있는 것에 분명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 시대 사람 세금 어떻게 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공무원이 됐다면 월급을 어떻게 받았을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월급을 어떻게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뭘로 받았대요? 지금 우리 통장에 딱 찍히잖아. 돈이 얼마. 한 달에 뭐 100만 원 월급짜리 그럼 100만 원 딱 찍히잖아. 뒤하겠죠. 이거 뒤하고 나면 95만 원 딱 넣어주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 시대 사람이 어떻게 받았나요? 물어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은 별거 아닌데 막상 책을 보고 설명을 듣게 되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별거예요. 쉽지만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파트 하나에서 두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5에서 10점이 걸려 있어요. 5, 10점이 걸려 있어. 사회 파트 되게 다양합니다. 가장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옛날에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비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중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신분층의 사회의 구조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뜻이에요. 일상생활은 어떻게 쓸까요? 뭐 이런 것들. 옷은 뭘 입었나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시대별로. 먹는 건 뭐 먹었나요? 농사는 뭘 지었나요? 뭐 이렇게 다 포함돼요. 이 사회 파트에. 이런 것들. 뭐 결혼을 몇 살에 했나요? 양반하고 노비가 결혼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마저 죽을 일 있습니까? 쉽게 해서. 신분제사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 5개에서 7개 문화. 의외로 많죠. 이거 다음이 이거죠. 그러면 5문제 잡고 25점에서 35점까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올해 보면 문화는 무조건 5문제 최소예요. 최저선이에요. 문화 파트는요. 그럼 정치 다음으로 문화는 되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거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거 전공한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세심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타는 좀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저는 우리 역사인데 왜 기타 넣었습니까? 자주 출제되지 않아요. 어쩌다 드문드문 한 번씩 출제가 돼요. 출제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또 있죠. 똑같아요. 간도 문제. 독도는 일본과의 관계, 간도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우리나라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죠. 두 나라가 되게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나라 같으면 우리 신경도 안 쓰죠. 우리 국력을 이용해서 잘 지키고 빼앗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2개 나라보다 힘이 더 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국제관계라는 게 쉽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있어요. 유네스코에 지정된 문화재들이 있어요. 네, 이거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출제자의 마음이에요. 출제자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분류사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봐볼게요. 책이 1권, 2권 이렇게 크게 분류될 수 있어요. 이렇게 1권, 2권 책으로 본다면 우리 이제 처음 출발하는 시대를 우리부터 선사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니까 보통 이렇게 1권 이렇게 묶습니다. 1권 안에는 또 이렇게 상, 충 또는 여기를 하권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이제 끝나는 데까지 우리 정부 끝났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문재인 정부까지 책에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까지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 크게 2개로 본다면 요게 5문항에서 7문항. 나머지 여기가 이제 12개에서 뭐 13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하면 내가 가락은 면하고 싶은 점수가 맞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권에서 60 이상의 점수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60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네, 이건 기본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맞아야 할 점수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이 흥선대원군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이게 난이도가 되게 넓다고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이 근현대사 파트예요. 여기는 뭘까요?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하는 파트예요. 선생님 1권은 잘 하겠어요. 근데 2권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선생님 2권은 정말 재밌어요. 우리 역사가 되게 가까운 역사니까. 근데 1권 볼륨이 너무 많아서 부피가 너무 막 커서 할 게 많아서 짜증나요. 힘들어요. 막 이런 친구는 각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거 2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하고 책을 한 바퀴 돌았던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다면
이건 그냥 쭉 공부할 때 쭉 흐름을 다시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대충 잡았던 부분들을 다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시험이 이제 내년에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내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그 기억력을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근데 우리 기억력이란 게 되게 믿을 게 못 돼요. 저도 믿을 게 못 돼요. 저도 제 기억력을. 예. 그럼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기억력을 별로 신뢰하지 않지 않나요? 그죠? 내가 어제 그때 누구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전화를 내가 누구하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똑같아요. 논리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좌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잡으셔야 한다. 합격을 어느 정도 공부 좀 한 친구들 입장에 본다면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의 큰 좌우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할게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2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좀 초과되고 있네요. 방법론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쭉 강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반 이상일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중고등학교 그렇게 암기해서 공부를 해서 점수가 나왔을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제 과목 수업에서는요. 그거 암기 않고 어떻게 점수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나와요. 신기하게 나옵니다. 그 시간에 영어 암기 하세요. 영어 보케이블러리 하세요. 네. 최근 시험 트렌드는요. 5년, 6년, 7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7년, 8년, 10년까지는 좀 너무 멀고 최소한도 5년 정도까지는 암기 안 해도 될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선생님 뭐 공부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역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흐름을 파악한다는 얘기 뭐죠? 내가 시대상을 내가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지요. 이렇게 내가 흐름을 쭉 보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애우라는 것만 애우세요. 오케이? 여러분이 암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공부했던 방식의 암기는 필요 없어요. 거기는 거기에 맞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였으니까. 그 공부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다 대입시키면 어떻게 100% 실패한다고. 속된 말로 자기 똥꼬집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 수업을 듣는 이유가 선생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나은 점수 맞아서 빨리 합격에 나가서 내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앉아 계신다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엇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암기를 안 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온 거예요. 공부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 고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요즘 시험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사료 제시형 문제예요.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제시할 거거든요. 다음 내용과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료를 읽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지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한국사 문제 20문제죠. 주어진 한 문제당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1분이에요. 그냥 마킹하는 데까지, 그죠? OMR 카드에 마킹하는 데까지 1분이에요. 그죠? 100문제, 총 100문제를 100분에 푸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한국사를 1분에 풀어서 20문제를 풀면 20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봐봐.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그나마 지문이 제일 짧은 게 한국사야. 국어 내가 봤더니 아유 나는 하나도 못 맞히겠다. 국어 선생님한테 농담사고 이게 무슨 국어 문제예요? 이게 나는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어요. 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영어를 잘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몇 분 안 계실 거거든요. 영어 때문에 지금도 예전부터 계속 머리 아팠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영어를 1분에 하나씩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시간을 어떻게 세이브하지 않으면은 남은 시간을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 뭐 여기 뭐 행정법, 행정학, 뭐 교육학 다양한 과목을 공부할 텐데 거기도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데는 한국사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사를 20문제를 7에서 8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 합격한 애들 통계를 뽑아보면 합격생들 거의 대부분 물어보면 한국사를 7분에서 8분,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 5분 안에 풀어요. 20문제를.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매주 제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음 주에 하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10문제씩 볼 거예요. 시간 주어지고 10분 안에 풀어야 할 거거든요. 처음에는 10분 풀겠지만 점차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5문제 푸는데 끝났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빨리 읽는 방법,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들을 계속 그런 스킬들을 여러분들과 저하고 계속 교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료를 공부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해야 할 부분.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사료 특강이 뭐 우리 학원 같은 경우 하반기에 9월쯤이나 10월쯤에 아마 잡힐 텐데 아마 원장님 말씀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또 사료 특강을 통해서 사료에 대한 어떤 기술들, 풀 수 있는 기술들 좀 지식도 쌓고 푸는 기술도 여러분 같이 여러분들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단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좀 잡아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책을 좀 단권화 시켜달라. 책을 1, 2, 3, 4, 5씩 여러 개의 책을 보지 말라. 하나도 양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다. 기본 하나에다가 단권화 좀 시켜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냐면 시험이 다가올수록 책 보름이 커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단권화 시켰네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합격생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회독 정도 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책을 몇 번 정도 봐야만이 합격할 수 있나요? 회독수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20회독 얘기합니다. 책 1000페이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책 한 권을 본다면 1000페이지 정도 예를 기준을 잡아본다면 1000페이지를 한 20번 정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못 보겠죠? 여러분들 감당 안 되겠죠? 선생님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 다 해야 되잖아요. 20회독이 가능할까요? 물어보거든요. 현재 여러분 상황에 불가능하다 확 회의감이 들죠. 20회독을 하라고? 저걸? 나 죽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좀 실천 좀 해주세요. 예, 그 영두삼이로만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가끔 보면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이. 재수는 학원에 오셔서 선생님들한테 얼굴 보고 자기 공부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강사 대기실에 오셔서 질문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주 요만 기초 어려운 것도 그냥 선생님 이 단어도 모르는 것도 하셔도 돼요. 검색해도 나오는 단어도 그냥 몰라서 하셔도 돼요. 그냥. 선생님 검색 귀찮아요. 입으로 말로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다 해줄게요.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선생님 무서워 도망가지 마세요. 이 앞에 있는 친구 선생님 자주 찾아옵니다. 네.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괜찮아요. 네. 공부 방법론도 얘기하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찾아와서 질문들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좋아요. 근데 저기 인생 상담을 하지 마세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모님하고 하세요. 네. 저도 힘든 사람이야. 그렇잖아. 네. 인생이 쉬운 게 어디 있어? 어렵지. 네. 갑자기 애인이 도망갔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도 힘들어요. 우리 마누라 데리고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 네. 봐봐. 해독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오늘 내에서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수업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학원에 남아서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지 누가 나에게 시간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이제 필요한 게 부모님하고 가족들이랑 소문 좀 내세요. 나 이달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땐 가만히 놔둬.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청소년도 아니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그냥 그만 놔둬서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보내세요. 독서실 수업 끝나고 나면 좀 공부 좀 하세요. 오케이? 해야 돼. 자기 시간 충분히 가져야 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은 한은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머리 뛰어난 사람도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물론 뛰어나기도 해요. 성적 좋았던 친구들이. 근데 그때는 그거고요. 이상하게 성인 되잖아요. 머리가 더 좋아져요. 이해력이 더 좋아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성인이 되고 나잖아요. 더 이해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알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저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영어 수업 들으면 되게 이해가 막 오기 시작해. 뭘까요? 성인이 되면 이해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억할걸요? 선생님, 제가 한국사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점수가 잘 나오죠?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력이 좋아졌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이해력이 더 좋아졌어요.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봐볼까요?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오늘 하게 되면 일단 복습을 하라고요. 대신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좀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자면 이 정도 배우겠죠? 그럼 이거 당연히 뭐 해야 될까? 복습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 복습하는 사람이 이거 뭐 할까? 이거 까먹은다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앞전에 한번 봤잖아요. 이래독 했잖아요. 그죠? 그건 한 주가 지나고 난다. 이걸 한 번 더 공부한다고. 그럼 여기 뭐가 될까? 이해독하고 여기에 이래독을 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20회독이 나온다고. 그럼 가면 갈수록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내가 오늘 1시간 정도면 했던 것들이 다음 시간 되면 어떻게 2시간 늘어날 수 있겠죠. 다음 시간 되면 어떻게 2시간 반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봐. 이렇게 책을 한 바퀴 좀 돌게 되면 10회독이 넘어가요. 오케이? 근데 다음 2회독이 올 때가 있겠지. 1페이지 또 나갈 때가 있겠지. 그때는 어떻게 할까? 이 양 속도가 되게 단축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돌 이쪽 보면 11회독 될 거 아니에요. 11회독 정도 됐을 때 어떻게? 앞에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다 이해했어. 근데 이 부분 내가 자꾸 틀려. 모의고사 봤더니. 그것만 딱 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안 보고 공부해 보는 거야. 자기 이렇게 계속 읊조려 보는 거야. 도서관을 읊조리면 좀 그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다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0회도 금방 나와요. 그렇게 해야만이 앞에 걸 까먹질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에서 공부하러 한 다음에 앞에 선사시 되면 근에서 싹 다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리라고. 배웠던 부분 계속 연장, 또 연장 하다 보면 20회독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도 한국사가 점수가 안 나오면 때려쳐야지.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한국사는 이해 과목이에요. 좀 마인드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최근 트렌드가요. 선생님도 암기력이 별로 좋지 못해요. 네. 기본적으로 머리가 안 좋으니까 암기력 떨어지겠지만, 근데 암기 과목으로 보시지 말란 얘기인데 시험 트렌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흐름, 사료, 아셨죠? 흐름을 잘 잡으시라는 얘기. 흐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역사 시험에 이렇게 내용 하나 던져주고, 이거 가, 이거 나, 이거 다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 여기 하나 내용 던져주고, 요 사이의 내용이 뭡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거 뭐예요? 시대상이에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면 요 사이의 사건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시험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하자 일단. 무턱대고 많이 열심히 하지 말자. 공부는 되게 요령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막무가내 식의 공부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나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7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올 거 말고 합니다. 제껴야지 그럼 이렇게. 내용 기본적인 거 말고 넘어가야지.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넘어가고.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그게 여러분의 조그만 노력이 필요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하고 친했던 친구는 다 학교에 나가. 빨리 나가. 안 친한 친구들은 도중에 다 도망가. 어디인지 몰라. 집에서 놀거나 때려쳤거나 다른 직업을 찾았거나 이렇게 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처음이니까 약간
서먹서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친해지면 여러분과 대화가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다. 이게 오프라인의 장점이에요. 온라인도 좋긴 하지만 오프라인의 장점은 선생님에게 매일 충고도 받을 수 있고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서 쉬었다가 수업 연결하겠습니다.